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색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성공하는 사람, 뭔가를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일상에서 그냥 지나치는 아주 사소한 행동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소한 행동을 해야 돈을 부르고 뭘 해도 잘 되는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할 성공운이 들어오는 50가지 습관의 저자는 인생에 희망이 없자 자신을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우울증까지 걸렸었어요.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운이 좋아지는 이 사소한 행동들을 하나씩 하자 어느새 큰 회사의 사장이 되어 성공적인 인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가 자신의 경험과 2만 명이 넘는 경영자를 만나 연구한 비법, 성공운이 들어오는 사소한 행동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운에게 버림받는 사람은 어떻게든 해보려고 움직입니다. 반면에 운을 끌어들이는 사람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운에는 주기가 있어요.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도 좋을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필자도 옛날에는 운의 주기설을 별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과거에 일어난 큰일을 연도별로 써서 정리해봤더니 정확히 12년 주기로 운기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나쁜 일의 주기가 분명하게 보였죠. 사람에 따라서는 10년 주기인 경우도 있다고 해요. 자신의 인생의 연표를 한번 써봐도 좋아요. 각자 나름대로의 주기가 있을 겁니다. 자신의 운 주기를 알고 일희일비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운의 상승 기조와 하강 기조를 알고 있으면 그 순간순간 행동을 선택하기가 쉬워집니다. 필자는 매일 아침 6시부터 집 근처를 1시간가량 걷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집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역까지 걷습니다. 걸어서 왕복하기는 다소 벅차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 중간에는 전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죠. 이 전철을 기다리는 시간이 나의 운을 테스트해보는 시간입니다. 로컬 노선이기 때문에 전철의 배차수가 1시간에 3번밖에 없어요. 20분 간격입니다. 역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10분이라면 무승부이고 10분 이내에 전철이 오면 승, 10분 이상 전철을 기다리면 패로 자신의 운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믿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의외로 잘 맞아요. 운이 좋은 때는 개찰구로 들어가면 때마침 전철이 들어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고작 1분에서 2분에 지나지 않죠. 반대로 운이 좋지 않을 때는 늘 전철이 막 출발해서 가버린 순간입니다. 이 테스트 방법을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요. 2개월 이상 연속해서 전철이 바로 오는 일이 있었어요. 가장 좋은 때는 6개월 이상 승이 이어졌습니다. 확률적으로 승이 6개월이나 이어지는 것은 기적에 가까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말로 이어졌지요. 승이 이어질 때는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나에게 주어진 일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일 모두 잘 풀렸죠. 신기하게도 비즈니스도 개인적인 일도 대성공이었습니다. 반대로 산 넘어 산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운이 좋지 않은 시기에는 안 좋은 일이 계속 쌓입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운이라는 말은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잘 풀리지 않은 일의 원인을 찾습니다. 운이 나빴기 때문이라는 변명은 금지이죠.
하지만 비즈니스에도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필자의 경험에서도 흐름이 나쁠 때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는 편이 좋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상정하지 못했던 원인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실패의 오점을 단기간에 회복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무시하면 더욱 실패를 거듭하는 결과를 낳죠. 운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시간을 길게 보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자는 예전에 영업본부장이라는 위치에서 관할 지점의 영업 실적을 하루라도 빨리 올리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점포의 점장을 바꾸거나 레이아웃을 바꾸는 등 여러 가지를 시험해 봤지만 지나치게 움직이는 바람에 모두 실패했습니다. 영업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점장의 실력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죠. 점포의 입지나 계절에 따라서도 매출은 달라집니다. 조금 더 시간을 길게 보고 계획을 세웠다면 인사이동이나 레이아웃 변경을 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즉 운이 하강 국면일 때는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시간을 길게 보고 상황을 조용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이 조금씩 잘 풀리기 시작했다면 운이 상승 국면이 되었으니 주저하지 않고 단숨에 승부를 거는 배짱이 필요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나쁜 시기에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운에게 버림받는 사람은 성공을 자만합니다. 반면 운을 끌어들이는 사람은 실패를 연출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질투를 자주 받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쉽게 질투하는 편이신가요? 질투라는 감정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감정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알고 있어도 컨트롤하기 힘들죠. 하지만 운에서 질투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 운을 상승시키고 좋은 운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당신이 성공을 향해 올라가는 과정에서 질투나 시기를 피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가능한 상대가 복수심을 불태우지 않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이전에 20경기의 챔피언 자리에 오른 선수가 승리 포즈를 취한 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축구나 올림픽 우승자가 승리 포즈를 취하는 광경은 비난받지 않는데 왜 수모에서는 비난받는 걸까요? 스포츠는 힘을 겨루는 승부입니다. 강한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분한 마음으로 더욱 연습하여 강해지면 되죠. 수모와 같은 무예나 무술은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변함없지만 승패에는 힘뿐만 아니라 정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패한 선수를 배려하고 승리에 자만하지 않도록 자제하는 태도가 중요시 됩니다. 승리 포즈를 취한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의견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운을 끌어올리는 측면에서는 자만을 하지 않는 정신에 승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회사 일이나 비즈니스의 상황에서도 무사가 지니는 것과 같은 품격과 도리를 지켜야 합니다. 스포츠의 세계에서는 그래도 힘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혼자 잘난 채 승리 포즈를 취하고 있으면 질투와 시기를 사서 순식간에 운이 떨어집니다. 일본에서 제일 강한 운을 가졌다고 하는 기업인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항상 나는 학력도 없고 몸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라고 겸허하게 말합니다. 아주 작은 변두리 공장에서 세계적인 기업 파나소닉을 만들어낸 공적도 대단하지만 주위의 질투나 시기를 사지 않는 점이 그의 강한 운을 유지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일지 모릅니다. 자신이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늘에서 실패나 불운을 한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질투의 공격을 받지 않는 방법은 공로를 독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한 운을 가진 사람은 일부러 실패를 연출하거나 소박한 장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일이 잘 풀렸을 때 갑자기 고급 외제차를 타거나 호화스러운 저택을 보여주면 운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자신의 성공만 계속 보여주지 않아요. 자신의 적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운을 끌어들이는 비결입니다. 운에게 버림받는 사람은 돈을 저장품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운을 끌어들이는 사람은 돈을 흐름으로 생각합니다. 운을 주제로 한 강연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자주 받곤 하는데요. 돈을 모으는 방법에는 수입을 늘리는 방법과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지출을 줄이는 일은 중요하지만 지출을 줄이는 방법에 따라 결국 돈이 모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즉, 절약 방식에 따라 운이 달라지는 거예요. 운이 좋은 사람이란 돈을 많이 모아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순환시키는 사람이죠. 허름한 집에 살면서 친구도 만나지 않고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나는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있던 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당연히 아무도 상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독사했을 때는 저금 통장에 잔고가 10억 원 가까이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과연 그 선생님은 운이 좋았을까요? 물론 저금 통장의 잔고를 늘리는 것에서 기쁨을 느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운이 좋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돈 그 자체가 되면 운은 멀어져요. 돈은 어디까지나 행복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약 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필자가 아직 20대일 무렵 한 거래처의 A 사장으로부터 점심 초대를 받았어요. 장소는 가까운 유명 호텔이었습니다. 동기 3명과 어떤 요리를 맛있게 먹을지 기대하고 있었죠. 메뉴판을 받아 무엇을 먹을지 살펴보고 있을 때 A 사장은 모든 사람의 메뉴판을 걷어들이고 가장 싼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우리가 늘 먹던 정식과 똑같은 것이었죠. 식사 후에 웨이터가 커피나 홍차를 마시겠냐고 건의하자 그 사장은 음료가 정식에 포함된 것인지 확인한 후 따로 요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무료로 나오는 차를 주문했습니다. 식사 중에 자신의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역설했지만 가장 싼 정식과 무료로 제공되는 차를 대접받은 우리는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죠. 반면 B 사장은 상당한 절약가로 돈에 대해서는 무척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100원 단위의 단가 교섭에 1시간 이상 걸릴 때도 있었으니까요. B 사장의 사무실에서는 광고지 뒷면을 메모 용지로 사용하고 봉투도 재사용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그 B 사장으로부터 송년회 초대를 받았어요. 장소는
아주 유명한 로열 호텔이었습니다. 평소 먹지 못하는 호화로운 요리가 늘어선 뷔페 형식이었어요. 요리 하나당 티켓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비사장에게 티켓을 몇십 장이나 받았기에 다 쓰지 못할 양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는 선물을 건네주더니 집까지 택시를 태워주었어요. 업무 교섭에선 100원 단위도 꼼꼼히 따지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대접이었습니다. A사장도 B사장도 절약가라는 사실은 똑같아요.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이고 돈을 모으려는 자세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B사장은 회사 거래에서는 엄격하게 교섭하지만 들어온 돈을 꼭 필요한 순간에는 아끼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돈을 저장해두지 않고 순환시키는 거예요. 반면 A사장은 주변 사람의 기분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항상 지출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며 행동했습니다. 10년 후 A사장의 회사는 경쟁 회사에 뒤처져 다른 회사에 흡수되었고 B사장의 회사는 더욱 큰 실적을 쌓아 나갔습니다. B사장은 평소 비즈니스 교섭에서 조금이라도 경비를 줄여 이익을 올리려고 애썼습니다. 다른 회사의 경쟁에서 이기고 직원의 대우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그리고 그저 모으기만 하지는 않고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아낌없이 돈을 사용했습니다. B사장과 같은 행동이 운을 높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돈의 사용 방식에 긴축과 이완이 있습니다. 운에게 버림받는 사람은 받은 것을 잊어버립니다. 반면에 운을 끌어들이는 사람은 준 것을 잊어버립니다. 인간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은 잘 기억해요.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준 것을 잊는 편이 운이 올라간다고 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감사하고 언제까지나 기억하고 기회가 있을 때 돌려주면 좋은 운이 순환합니다. A씨는 화가 나 있었어요. 이유를 물어보자 고등학생 조카 B에게 용돈 5,000원을 주었는데 감사의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B의 아버지가 딸에게 사실을 물어보며 주의를 줬습니다. 그러자 B는 인사를 잊은 것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다음에 나온 말이 놀라웠습니다. 겨우 5,000원 정도로 감사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숙모도 어른답지 않아. 더 이상 용돈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전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A씨는 조카에게 용돈을 줬어요. 어디까지나 선의의 행동이죠. 하지만 그 보답으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베푼 것을 기억하고 감사 인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화를 냈어요. 애써 베푼 선의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죠. 다른 사람에게 해준 것을 자랑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인사를 강요하지 말고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한 일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감사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것입니다. 강요해서 얻은 감사의 말은 가짜일 뿐이죠. 시인이자 서예가인 아이다 씨의 말 중에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해주었는데 는 데가 붙으면 불만이 생긴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감사를 기대하지 말고 베푼 것으로 행위를 완결시키세요. 상대의 행동은 자신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컨트롤할 수 없는 일에 화를 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안타까운 일이죠.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답례를 하세요. 은행에 근무하는 B씨는 신세를 졌던 고객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신세를 졌던 이발소에 정근 후에도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를 계속해서 다니고 있어요. 명절이나 연말에도 반드시 항상 주문하는 거래처에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인터넷으로 비교해보면 더 저렴한 것도 있을 텐데도 말이죠. 이렇게 신세를 졌던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 사람에게는 운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대로 성공하면 예전에 신세를 졌던 일은 모두 잊는 사람도 있어요. 지방에서 상경한 A씨는 사투리가 심하고 영업 실적이 좀처럼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 그를 동료나 선배가 열심히 응원한 덕분에 A씨는 점점 영업 실적이 상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적 상위가 되자 이전에 응원해 주었던 동료를 깔보기 시작했어요. 지방 출신 신입사원을 괴롭히기도 했죠. 그때 부하의 사칙 위반이 발각되어 A씨는 지방으로 자천되었습니다. 직접 A씨가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사내에서 어느 누구도 A씨를 옹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A씨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 운이 다한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인연과 은혜를 소중히 여깁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운에게 버림받는 사람은 자신이 우월감에 빠져 있습니다. 반면에 운을 끌어들이는 사람은 상대의 우월감을 끌어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잘 웃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웃음과 행운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웃음이 행운을 가져다주는 이유는 2가지예요. 첫 번째 이유는 웃음은 상대에게 호의를 표하기 때문입니다. 행운은 사람과의 인연으로 생겨요.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적대심보다는 호의를 드러내는 편이 좋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적대가 아니라 우호입니다.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본능이 인간의 DNA 안에 들어있죠. 사람을 만날 때 웃음으로 대하면 상대는 큰 기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웃음은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웃으며 지내는 것은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지 않는 삶의 방식입니다. 본능과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자세는 운을 높이는 기본이 되죠. 2번째 이유는 웃음이 상대에게 우월감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개그나 시트콤을 볼 때 어수룩한 이야기에 웃음이 터질 때가 있어요. 자신은 그런 바보 같은 일은 저지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기 때문인데요. 심리학에서는 웃음의 80%는 우월감을 드러내는 웃음이라고 해요. 상대가 우월감을 느끼는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실패담을 이야기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프레젠테이션이 서투른 부하에게 자신의 실패담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네 프레젠테이션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내가 젊었을 때는 말하는 것이 서투른 데다 울렁증이 너무 심해서 내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였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가장 앞자리에 앉아있던 거래처 부장님이 보다 못해 대신 설명하기 시작할 정도였으니까. 그랬는데 그날 예약 주문이 몰려들었지 뭔가. 그 다음부터 프레젠테이션은 제일 앞에 앉은 사람이 대신해주게 되었지. 이는
상대에게 우월감을 주는 웃음입니다. 부하가 젊었을 무렵의 부정보다 그나마 자신이 낫다고 생각하여 우월감이 조금은 높아지겠죠. 이 이야기를 하면 부하가 얕보고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상대에게 부하는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웃음을 주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인기가 있어요.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유머가 뛰어난 사람은 상대에게 우월감을 주는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자신의 실패다 또는 상사나 아내에게 혼난 이야기를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상대의 우월감을 높여줄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상대의 우월감을 높이는 웃음은 첫 번째, 호의를 표하는 웃음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좋은 정보, 좋은 인맥은 자신이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통 소개하죠. 즉, 웃음을 주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상대로부터 호의를 끌어내 좋은 인맥과 좋은 정보를 손에 넣어 운이 올라가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 반대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랑이나 성공담을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프레젠테이션이 서투른 부하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나는 젊었을 때부터 프레젠테이션이 특기라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그날 예약 주문이 밀려들었다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가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뿐만 아니라 점점 멀어질 거예요. 운이 점점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거리낌 없이 자기 자랑을 계속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지 않으신가요? 부디 자만으로 운을 떨어뜨리지 말고 웃음의 효과를 이해해서 운을 올려보세요. 운이 좋은 사람은 자신의 실패를 재미있게 이야기합니다. 운에게 버림받는 사람은 안전을 선택합니다. 운을 끌어들이는 사람은 모험을 합니다. 무언가 행동을 할 때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위험은 최대한 회피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에 대한 의견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운을 끌어들이는 사람은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운에게 버림받는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에 대해서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상태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행동하면 어제와 같은 내일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보다도 행복한 내일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버려야만 합니다. 내일을 지금보다 충실하게 보내고 싶다면 어제와 다른 행동을 해야만 해요. 다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돌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행동은 지나치게 위험할 수도 있죠. 운이 좋은 사람은 어느 정도 위험이 있지만 그 보상이 훨씬 더 많이 돌아온다고 판단될 때만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합니다. 필자가 영업 본부장으로 있을 때 신규 점포의 지점장을 산에 공모한 적이 있었어요. 스스로 손을 들고 나선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그중 2명을 신규 점포의 지점장으로 발령을 냈죠. 이때 손을 들었던 3명은 모두 그 후 크게 출세했습니다. 공모에 응모하지 않았던 사람의 대부분이 점포의 실적이 나쁘면 부끄럽다거나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회사가 사원에게 원하는 것은 도전 정신입니다.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사원을 원하죠. 결과는 환경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아 변합니다. 긍정적으로 행동하면 결과가 따라오지 않더라도 평가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내 공모처럼 사원이라는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경쟁에는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어떤 위험을 감수할지 판단하는 기준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의 여부예요. 실질적 손해가 크지 않은 일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해보세요. 데이트 하자는 말에 거절당하면 어쩌지? 사내 공부에 응모했다가 잘하지 못하면 부끄럽겠지. 회의에서 발표했다가 시시한 의견이라고 단번에 거절당하는 건 너무 싫어. 이런 일은 실패해도 위험이 크지 않겠죠. 물질적인 손해는 없으니까요. 자존심에 작은 상처를 줄 뿐입니다. 한 번도 창피를 당하지 않고 성장할 수는 없어요. 창피함은 성장하기 위한 근원이 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실제로 입는 손해가 적은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면서 운을 올려보세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은 없다.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은 반드시 언젠가는 일어난다. 이 교훈을 기억해 두세요. 가로 세로 낱말 퀴즈는 옛날에는 일부 지식인이 즐기는 고급 오락이었습니다. 이것을 대중을 타깃으로 해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어요. 이 베스트셀러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 같아요. 출판사의 직원이 책이 완성되기 직전에 원고를 택시에 두고 내리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은 반드시 언젠가는 일어난다 라는 교훈을 늘 염두에 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매주 주말에 수작업으로 원고를 백업해 두었어요. 복사기가 없던 시대에 같은 내용을 백업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작업이었지만 그 진중함이 공을 발휘해 베스트셀러를 만들었습니다. 운을 끌어들이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도전하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인식하고 무모한 모험은 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항상 언제 일어날지 모를 위험에 염두에 두고 행동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실질적 손해가 적은 위험을 감수해 운을 올려보세요. 운이 좋은 사람은 늘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코야마 노부하루 저자의 성공운이 들어오는 50가지 습관과 함께 했습니다. 뭘 해도 잘 되는 운을 끌어들이는 사람의 작은 행동들을 정리해보자면 하나,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움직이지 않습니다. 둘, 실패를 연출합니다. 셋, 돈의 흐름을 생각합니다. 넷, 준 것을 잊어버립니다. 다섯, 상대의 우월감을 끌어냅니다. 여섯, 모험을 합니다. 이 외에도 책에는 운 좋아지는 행동들이 운이 안 좋아지는 행동과 비교해가며 정리되어 있어요. 가볍게 읽으며 나의 사소한 행동들을 점검해보기 좋은 책이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운과 기회는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는 달라지겠죠. 이 작은 행동들이 나비 효과가 되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이 행운과 함께 밝게 빛나시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